삶의 의미를 찾는 11가지 길. 현자와 고전에서 배우는 삶의 방향. 어느 날 문득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무언가 자꾸 빠져나가는 느낌. 목표도 있고 할 일도 많고 사람들과도 어울리는데 왠지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합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기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책을 펴고 영상을 보고 대화를 나누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삶의 의미라는 녀석은 우리가 그걸 너무 간절히 쫓기 시작하면 슬그머니 도망쳐버리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책 속에 숨어 있고 어떤 날은 한숨 사이에 있다가 어떤 날은 아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혹시 삶의 의미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조용히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 조용한 의미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장자 파스칼, 톨스토이, 맹자, 쇼펜하우어, 석가모니, 그리고 여러 고전들의 눈으로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은 지금 삶의 의미를 쫓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어딘가에서 마주친 적 있진 않나요? 자,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아침 8시, 지하철역 앞 카페에서 사람들이 긴 줄을 섭니다. 한 손엔 휴대폰, 한 손엔 커피. 익숙한 일상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그 커피 향에서 하루를 여는 작은 축제를 느끼고 누군가는 그 바쁜 틈 속에서 삶이 너무 지겹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왜 느낌은 다를까요? 책은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세에 있어도 그 마음은 청정하게 은둔 속에서도 세상과 어우러지라. 즉,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이죠. 우리는 속세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 하나만은 맑게 지닐 수 있습니다. 출근길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안에 담긴 따뜻함, 향기, 손의 온기, 그걸 느낄 수 있는 마음이라면 이미 그 순간 삶은 의미로 가득한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의미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의미는 눈치채 주길 기다리는 조용한 향기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그 커피를 맛과 향기로 마셨나요? 아니면 기계처럼 마셨나요? 우리는 자꾸 의미를 붙잡으려 합니다. 삶에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사랑의 정답을 구하고, 나 자신에게도 뭔가 멋진 타이틀을 붙이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들은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서 물을 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삶은 사는 것이지 그 의미를 끊임없이 따지는 순간 이미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내 몸과 마음의 흐름, 그걸 억지로 정의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흐르게 둬보세요. 의미는 붙잡을 때가 아니라 흐름 속에서 깜빡 잊고 있을 때 슬며시 다가오는 법이니까요. 요즘 사람들 자기 일에 만족 못해서 자꾸 바꾸고 사랑에도 확신이 없어서 자꾸 비교하고 나이 들수록 더 조급해지고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하죠. 진짜 자유는 있는 그대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 의미는 쟁취하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 있던 걸 눈치채는 일입니다. 당신의 하루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요? 그리고 그 흐름은 정말 당신의 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정해준 방향을 따라 흘러가는 척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인생은 흐름이야. 자연스럽게 살아야 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흐른다는 건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습관이 쌓이고 무의식적인 선택이 반복되면 어느새 우리는 흐르는 게 아니라 떠밀려가는 게 됩니다. 장자는 삶의 의미가 강박이 아닌 흐름 속에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순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하다. 그러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선해진다. 즉, 삶의 의미는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단련하는 그 시간들이 곧 삶의 의미라는 거죠. 매일 10분씩 책을 읽는 일, 퇴근 후 아무도 없는 방에서 기록하는 하루의 느낌 한 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사람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바뀌어 갑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신뢰하기 위해 삶의 의미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의미를 그냥 흘려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씩 조각하고 있나요? 의미란 결국 스스로 훈련된 마음이 만들어내는 가장 조용한 성취가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비어갑니다. 의미 없는 하루는 아니었지만 어딘가 부족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 아무리 목표를 이뤄도, 인정받아도, 사랑을 받아도 텅 빈 듯한 순간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린 불안해지죠.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왜 이렇게 허한 걸까? 그때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은 갈대보다 약한 존재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위대하다. 우리는 약합니다.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고 외로워지죠. 하지만 그 고통을 생각하는 능력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그 고뇌 자체가 우리 존재의 증거이며 의미의 씨앗인 거죠.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은 신을 잃어버린 존재이며 그 잃어버린 신을 그리워함으로써 존재의 깊이를 가진다. 의미란 항상 뭔가를 찾는 중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공허하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어쩌면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나는 지금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고. 그리고 그 의미는 나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오늘 당신이 느낀 외로움과 공허함은 그냥 기분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갈대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질문을 품은 당신은 이미 삶의 의미를 향해 걷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외로움과 공허함의 절반은 사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미소가 하루를 환하게 만들기도 하죠.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으로는 삶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우리를 깊게 하지만 관계는 우리를 존재하게 합니다. 얘기는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가 깃들 때 세상은 평온해진다. 삶의 의미는 때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내 자리, 친구와의 적당한 거리, 이웃과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그 안에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좌표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조금씩 찾아갑니다. 요즘 우리는 관계가 많으면서도 진짜 관계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로 안부를 대신하고 메시지 하나로 마음을 전부 설명할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진짜 조화는 상대의 숨결을 느끼고 마음의 온도를 주고받을 때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와 나눈 대화 속에 따뜻한 숨결이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관계의 표면만 스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삶의 의미는 때로 아주 사소한 예 속에 숨어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그 질문, 어쩌면 이렇게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을까? 얘기에서 말한 조화로운 관계는 타인과의 거리를 이해하는 것이었다면 톨스토이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직 사랑을 베풀 때에만 삶은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그 사랑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는 손,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귀, 가족의 하루를 묻는 짧은 말 한마디. 우리는 그 작은 배려와 헌신 속에서 내 삶의 이유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말하죠. 더 가져야 해. 더 인정받아야 해.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가야 해! 그런데 톨스토이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삶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순간에 비로소 빛이 난다. 사랑 없는 성공은 텅 비고, 봉사 없는 지식은 차갑고, 타인을 외면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오늘 살아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된다면 그 자체로 삶의 의미는 완성되는 겁니다. 사랑은 늘 옳고 헌신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누구에게 기쁨이었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건 분명 아름답고 따뜻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따뜻함조차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하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기대가 되고,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어느새 고통이 되어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의미란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에서 생겨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집착이 생기면 괴로움이 되고, 아무리 힘든 일도 내려놓으면 평화가 됩니다. 삶의 의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매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멈춰야 합니다. 말도 줄이고, 욕심도 내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지,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의미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잘한 것도 못한 것도, 기쁜 일도 아픈 일도,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한숨과 함께 놓아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의미로 가득 찬 하루입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건 아닐까? 너무 많은 걸 놓친 건 아닐까? 자꾸만 되묻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길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걷는 중에 이미 의미는 자라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길을 걷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우리는 완벽한 답을 얻으려고 너무 서두릅니다. 이게 내 길이 맞을까? 왜 나는 자꾸 흔들릴까? 왜 나는 아직도 멈춰 있지? 그런데 헤세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죠. 방황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만큼도 깊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삶의 의미는 실패하지 않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실패 속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했던 마음에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내일이 두려운 밤에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걷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길 위에 서 있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한 조각입니다. 헤세는 말합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부수어야 한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은 어쩌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한 파열음일지도 모릅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삶에도 의미는 있고 흔들리는 마음에도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단단한 의미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맹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데 있다. 사람답게란 어떤 걸까요? 거창한 위대함이 아니라 작은 정의를 지키는 용기, 작은 친절을 놓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길을 걷다 쓰레기를 줍는 손, 아픈 이웃에게 건네는 미소, 불의 앞에서 잠시 멈춰서는 그 양심.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고 의미를 만들어내는 실천의 윤리입니다. 맹자는 이를 인해 즉 자비롭고 올곧은 마음의 실천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하늘의 뜻과 맞닿아 있다고 했습니다. 삶이 복잡해지고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우리는 자꾸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옳고 그름이 뒤섞이고 이익이 도리를 덮고 경쟁이 관계를 삼키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것, 바로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삶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넸나요? 작은 정직, 작은 책임, 작은 공감 하나라도 실천했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하늘의 뜻에 따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 한 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씩 품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 반복되는 실패, 멈추지 않는 불안. 그 고통들은 때로 너무 조용해서 더 깊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의 본질은 고통이다. 그러나 예술과 철학은 그 고통을 승화시킨다. 우리는 고통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과하는 방식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혼자 듣는 음악 한 곡, 나만의 감정을 써내려가는 글, 깊은 밤, 나 자신에게 묻는 한 문장. 나는 지금도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순간들 속에서 고통은 조금씩 의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철학은 세상을 분석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고통을 견디기 위한 내면의 방패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삶은 끊임없는 욕망이 아닌 욕망을 내려놓는 고요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죠. 의미란 결국 모든 게 잘 풀릴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도 내 안에 단 하나의 음악, 단 하나의 생각, 단 하나의 문장을 지켜낼 수 있을 때 그곳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고통을 지나고 있나요? 그리고 그 고통을 껴안은 채 무엇을 지켜내고 있나요? 삶은 때로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고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손에서 미끄러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죠. 삶은 고통이고 의미는 그 고통을 견디고 해석하는 데 있다. 그런데 석가모니는 조금 더 멀리 바라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고이다. 그러나 깨달음을 통해 고를 초월할 수 있다. 고통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무상을 받아들이는 시작입니다. 인생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기에 오늘 이 하루
지금 이 순간의 호흡, 눈앞에 있는 한 사람, 내 손에 놓인 따뜻한 찻잔 하나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의미는 저 멀리 있는 해답이 아닙니다. 의미는 지금 이 순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괜찮지 않은 날도, 불완전한 내 모습도, 후회와 두려움까지도 그 모든 것을 껴안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삶의 정답을 찾아왔지만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정답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 그 자체다. 그러니 오늘 하루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순간이 바로 삶의 의미가 깃드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11명의 철학자와 함께 삶의 의미를 찾는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소박한 일상에서 의미를 찾으라 했고, 누군가는 고통 속에서 조용히 견디는 법을 알려주었으며, 누군가는 사랑과 조화, 그리고 고요한 깨달음으로 의미의 끝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말하고 있는 건 어쩌면 단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의미란 어딘가의 정답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묻고 흔들리고 걸어가는 그 여정 자체라는 것을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방황해도 괜찮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든 그 시선 안에 질문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의미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걸어가 주시겠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주시는 조용한 격려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에게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고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직 찾는 중입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어떤 답이든 그 안에는 이미 당신만의 철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의 길 위에서 의미를 발견해가는 중이니까요. 감사합니다.